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추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너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도심을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끊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20년 코로나로 인해요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발생이 6개월이 됐습니다. 6개월 최소한이 6개월이죠. 10월 달부터 뭐 이런 그 코로나에 대한 징후가 있었다. 그래서 중국에서 벌써 이 발병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지금 그 당시에 10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다. 10월 달에 뭐 시진핑 주석이 WHO 사무총장한테 전화를 걸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나오면은 뭐 적당히 알아서 좀 연기해달라. 별 그 전파력이 없다는 걸 해갖고 좀 연기를 해달라. 그런 식의 전화도 했다 하는 걸 독일에서 지금 이걸 발표를 했어요. 독일에서 정보 자체를 이걸 공개를 한 그런 형태라. 대한민국에는 이제 그 2월 달에 2월 20일 날로 해서 대구에 신천지를 집회를 공격하는 걸 해갖고 교회를 공격해서 한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가 심한 확산이죠. 그 확산 속도가 심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던 그 문화, 접촉하지 않는 문화, 인사할 때 접촉하지 않고 말로 싸든지 뭐 참 아주 가벼운 손을 맞대는 악수를 하는 그 문화가 이제는 결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산되는 데 비하면은 우리는 그 문화 덕분에 확산이 주춤했던 그런 추세가 있었는데 그런 때를 댔는데 지금 서울에 그 유흥가가 그 이름이 뭐지? 이태원 그 미 8군이
그 주둔했던 이 팔군이 그게 용산이죠. 이태원. 그게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다. 미군을 클럽, 그 클럽에서 뭐 3,000명, 1,500명이 있는 세 군데 1,500명. 클럽 세 군데 1,500명이 출입하는데 지금 확진자가 휘젓고 다녔다. 강력한 확진자가 휘젓고 다녔다. 다시 지금 코로나가 대한민국의 위기적인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내고 있는 겁니다. 교회하고 그때 비교를 했어요. 확진자를 출입하는 이런 경계를 사회적인 경계,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 왜 교회만 하느냐. 그럼 클럽은 더 사람들이 몸을 비대고 그 다음에 좁은 공간에서 아주 가깝게 접촉하는 그런 공간은 그냥 아무런 단속을 안 하고 교회만 왜 그러냐 하는 아우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결실, 이제 뭐 실제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클럽에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2차적인 지금 코로나 사태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가 하면은 이 2차적인 내용이 단순하게 대한민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차다, 3차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끝날 내용이 아니다 하고 다들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인터넷으로 해갖고 여러 사람들이 세계 여러 저명한 여러 발표를 근거로 해서 나타난 내용이 2차다, 이미 3차 들어갔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일본에 대한 것도 일본에도 어제 또 이야기 나오더만 유람선 크루즈 배 똑같이 일본이 처음 크루즈 사건 나오던 데하고 똑같은 조치를 하고 일본은 전혀 발달이 안 되는 여기 대응에 대한 어떤 앞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조치를 잘못했다든지 잘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르게 조치 아니하고 똑같은 조처 형식으로 대응하는 이런 내용. 여전히 일본 사람들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그냥 방어하게 만들고 국가가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이 적극적인 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일본은 또 기술은 높은데 의료 시스템이 열악해서 확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를 병원에다 수용하지 못하는 하나의 의료 시스템의 열악함. 그래서 일본이 이번에 또 지난번에는 중국이 나타나더니 이제는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옆에서 아주 위기적인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중심이 아니죠. 신경이 가고 이 대응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나라로는 지금 미국이라고 보는 거죠. 계속해서 미국의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이 자세를 제가 네 가지 특별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모함 내척이 꼼짝 못했다. 그 다음 미국 달러가 무제한 푸는 거다. 그러면은 인구가 사망자가 25,000에서 5만, 5만에서 7만 5천
발표가 되고 있었죠. 그러면은 하나 또 뭐였나? 보좌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트럼프 보좌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게 시시때때로 뭐 일주일 간격 정도도 아니고 막 시시때때로 나타나는 상황이잖아요.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어저께 이야기, 아니다. 토요일 날 이야기했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9일날 토요일 날 이야기했네요. 5일 8일 날 그랬다는 거죠. 5일 8일 날. 그런데 어저께 들려오지는 뉴스, 인터넷, 유튜브 뉴스가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뭐냐니까 미국 국민들이 미국에서 법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법을 만들려면 미국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중국 정부를 향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것만 미국 국민이 개인적으로 중국 정부를 향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권해체법, 주권해체만, 주권해체, 주권해체란 말이 나와요. 지금까지 없는 개념의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굉장히 미국이니까 이런 개념을 말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소위 말하면 그 나라가 가지는 주권, 그건 유엔이 보장하는 거잖아요. 유엔이 보장해서 전 세계 나라마다 하나의 나라 단위의 어떤 그것이 형성되어 있는데, 개인이 정부를 향해서 소송권은 물론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근데 손해배상 각오하는 이 개인이 손해배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거는요, 특별히 어떤 개인이 다른 나라를 향해서 뭔가 손해배상을 한다. 그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다른 나라, 상대되는 나라의 주권이라고 하는 유엔이 보장하고 있는 거죠. 유엔이 보장하고 있는 주권, 국토, 그 다음에 권력, 정치, 그 다음에는 국민, 요 어떤 세 가지가 구심점이 되고 형성되어지는, 법적으로 그 나라 헌법이 나름대로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 요소가 주권이거든, 주권. 유엔이 가입할 때 그런 요소에서 구비가 되면은 유엔에 가입이 되는, 검증된, 유엔에 의해서 하나의 객관적인 내용으로 검증이 된 그것이 주권입니다. 근데 그거를 해체하면서 개인이 다른 나라에, 특별히 중국에, 미국 국민이 중국 정부를 향해서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다. 저는 지금까지 하여튼 하나하나가 다 이게 긴장된 미국의 어떤 표현들이라 하지만은, 이 주권 해체라 하는 이런 법을 통해서 미국 국민이 중국 정부에게 손해배상을, 코로나로 인해서 손해받은 그 내용을 미국 국민이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다는, 이거는 세계 질서의 큰 어떤 흐름, 지금까지 미국 국민들에만, 미국에 대한 어떤 이상만 가지고 미국이 이 정도 위기에 있어서 중국하고 어떻게 되겠다고 볼 수 있겠지만, 주권 해체라는 법이, 이것이 이제는 미국에서 만약에 발효가 돼 가지고 중국을 향해서 이게 된다면은, 물론 그 법을, 미국에서 법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법을 만드는 수많은 그 학자들이 오죽 다듬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그래서 만들겠습니까마는, 만들겠습니까마는, 이거는 미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세계적인 질서를요, 뒤흔드는, 유엔으로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의 세계 질서를 이제는 새로운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이 어떤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게요. 물꼬를 트는 것과 같아요. 세계적인 기후변동이나 땅의 지진이나 여러 가지 어떤 변동을 해서 인류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지진 난다. 날씨가 덥다. 날씨가 춥다. 모든 인류들이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나오는 이 주권에 대한 개념을, 그거를 손을 대면서 다른 나라의 주권을 해체하는 법을 통해서 그 국민들이 어떤 법적인 행세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다. 코로나 사태에 한해서만 그렇게 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거 있을만하다, 괜찮다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돈이 20조 달러? 20조 달러를 청구를 하게 될 거다. 금액도 나와요. 금액도 20조 달러 정도가 될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경이란 말이네. 20조니까 그렇죠. 2경 4천조. 2경 4천조 원이 이게 중국이 그걸 갚아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냐? 중국이 해체 안 되고 부도가 안 되고 그냥 견디겠느냐?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그 구체적인 돈까지 덜미기면서 나오는 이런 내용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는 그런 요소로서 어쩔 수 없는,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미국이 얼마나 오죽 그랬으면 저렇게 나오겠냐고 어떤 공감하는 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감대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걸 인류가 기후를 느끼듯이 날씨가 덥다가 날씨가 추워졌구나, 겨울이구나, 여름이구나 하고 분명히 이걸 인지할 정도로, 지진하면은 이거 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지진판이 어떻게 되겠구나,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할 정도로 유엔으로 형성됐던, 지금부터 70년 전에 1945년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해방의 두 나라와 더불어서 국가 질서를 형성하던 유엔이 사실은 유엔 제도로 의해서 국가 형성으로 되어지던 이 내용은요, 앞으로 기대를 못합니다. 유엔이 깨지는 요소가 분명히 이거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다른 나라는 안 그러겠어요. 미국이 만약 그래갖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 그게 실행이 되고 실제로 중국에서 반응하고 이러면요, 중국이 안 하려고 버티겠지만은 일단 뭔가 조금이라도 반응했다 하면요, 아니 다른 나라가 안 하겠느냐는 거지. 미국뿐이겠느냐? 그러면은 미국만 그래갖고 받아나간다? 다른 나라에서 또 우리도 그러지. 전 세계에서 피해 받은 나라 모두가 다, 특히 일본, 제일 먼저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 또 손댈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코로나만 하면은 끝이 나면은 다행인데,
유엔이 손댈 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개인이 각 나라 개인이 다른 나라에 소송한 건데 중간에 유엔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가 우리도 그럼 중국에 우리도 중국에 하던 이 내용이 그럼 나라끼리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거 미국의 주권 해제법에 연결되고 자기도 법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법을 만드는 거죠. 법을 만들어서 그 나라에 적용하고 소송해서 손해받는다, 손해배상한다. 뭐 손해배상 아니라도 뭐 다른 거라도 갖고 미국의 이 법을 본을 봐가지고 해버리면은 이제는 그건 바로 유엔이 형성되기 전에 국제연맹이 형성되기 전에 국가 간에 나타났던 전쟁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통제될 수가 없어요. 통제될 수. 이런 내용도 이미 이 유엔이라 하는 이 구조의 형성이 2012년에 발표할 때 그랬습니다. 유엔이 언젠가는 해체된다. 해체되는데 유엔이 해체되는 이유는 왜 해체되느냐? 유엔은 그 모형이 유엔의 모형은 바로 이 교황이다. 교황제도다. 교황제도가 2012년에 이르러서 전 인류가 이 교황제도를 참 인류사에서 없애야 되는 분명한 제도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교황제도가 590년부터 1500년간 인류사에 참 무질서한 그 어떤 행태를 저질러왔던 전쟁을 일으키는데 가장 좀 겉모습은 평화를 외치지만은 실제로 교황제도는 항상 교황제도로 말미암아 전쟁이 야기되는 그 요소가 있는데 2012년에 이제는 인류는 교황제도를 분명히 없애야 되는 해로 삼아야 된다. 인류가 그걸 인지를 해야 된다. 그거 인지 안 하고 유엔 제도만 갖고 있으면은 유엔 제도가 나중에 결국 교황 제도하고 똑같은 뭐 참 세계 질서를 이룬다라고 하면서도 나중 뒤쪽에서는 완전히 교황처럼 뭐 자기 그 여러 가지 정권 유지, 권력 유지, 인류 위에 통제하는 거, 통치하는 그것만 누리려고 하고 실제로 인류는 어떤 상황이 가더라도 손도 못 쓰는 그런 유엔의 기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벌써 2012년에 벌써 이야기했다니까.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형태의 어떤 내용이요. WHO 사무총장이 그렇잖아요. 유엔이란 이치에 있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분명히 대피적인 이걸 참 비상적으로 경계를 해야 되는데 경계 안 해도 되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잘 대처하고 있다. 이거는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니다. 라고 발표를 인위적으로 고의적으로 전혀 참 진실하고 진상하고는 다르게 왜곡되게 이걸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WHO가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각 나라마다 대응하는 것이 아주 초기에 막 미숙했던 거예요. 그 영향이 지금 전 세계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들이 타격을 국가 개인이 받은 타격이 너무나 크니까 이제 중국을 향해서 역으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이 소송할 수 있던 이런 법을 만들겠다 했는데 결국은 그것은 유엔의 해체라고 하는 이 어떤 되돌아가는 요소로 본다는 거죠. 이 보는 거는 지금 여기서밖에 안 보는 거죠. 여기서밖에 이 내용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2012년부터 유엔에 대한 그 모체를 교황으로 두고 교황이 파괴돼야 되고 유엔이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모습으로 갈 거다. 왜냐하면 교황이 모체이기 때문에 교황 제도가 모체이기 때문에 유엔은 반드시 넘어간다. 근데 그게 70년 만에 유엔이 형성되고 70년에 또 제 입으로 유엔의 해체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요소. 결국은 코로나가 있다니. 코로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를 이런 거를 참 인지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 전체를 요구하는, 인류 전체가 알게 되길 바라는 노아 방주 사건으로 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120년 후에 이 땅에 참으로 사람들이 인류가 멸절할 거다. 사람의 생명이 120년간 되리라 하는 그 표현처럼 이 코로나를 가지고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속에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내용을요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 않는 여기서 볼 때는 그런 거죠. 이런 자료를 남겨서 하나의 증거 자료로 남기는 그 정도밖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마칩니다.